왔어요. 우리 오빠 있니? 임예찬. 아 예찬이 그래 예찬이. 반가워요. 반가워. 아이씨 예찬이. 오늘은 요거 였습니다. 어디 갔어?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랬을 텐데. 그래, 학교는 괜찮았어요? 비 왔을 때? 좋아. 자, 저번 시간에 주로 얘기했던 건 그 질량 분석이었죠? 질량 분석이었고요. 오늘 조금 해볼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오늘 주로 하게 될 거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EP 이렇게 줄여 쓸 건데, 운동 에너지와 함께 뭐 위치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 이런 표현은 이제 물리 시간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화학 반응이나 어떤 그 현상들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요 내용은 그 수능 교과과정 화학 1 앞에 초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세요. 그래서 수능 화학 1에도 나오는 내용인지라 그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오늘 할 얘기의 일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오늘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좀 세부적으로 중요한 얘기까지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우선 첫 번째는 깜짝이야. 그래. 맞아.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오늘 처음 해볼 거는, 처음 시작을 해볼 거는 전기적으로 중성. 자, 전기적으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표현 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반응 미케니즘. 자, 우선은 어떤 반응식을 하나 볼 거냐면 이렇게 수소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수소 원자잖아요. 그럼 이 수소 원자하고 또 다른 수소 원자가 만나서 짜잔. 자, 이런 식의 H2, 이게 유명한 수소 분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나서 수소 분자가 되는 이런 반응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때 이 상태를 보시면 기체 상태죠. 자, 그리고 이 수소 원자 모두 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건 알 거고요.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어떻게 그 수소 분자를 형성할 거냐? 자, 이 얘기를 한번 보면 우선은 여기서 첫 번째 스텝 수소 원자하고요,
수소 원자가 이렇게 아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런 다음 뭔 소리야 이거? 바로 얘가 어느 정도 가까워집니다. 원자 두 개가 가까워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우연입니다. 기체 분자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막 돌아다니겠어요? 막 돌아다니겠죠. 막 돌아다니다가 얘도 막 돌아다니다가 얘도 막 돌아다니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까워진 둘만의 거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리 변수를 R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세 번째는 드디어 얘하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중성인 수소 원자는 이런 식으로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 있죠. 그럼 전자가 하나씩 있는 게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공유 결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실험 결과들을 살피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0.57 옹스트롬 정도 되는데 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일정한 거리에 놓여서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때 편의상 이 0.57 옹스트롬을 RE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치환을 하고 얘 이름은 그냥 뭐 일정한 결합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가 멀리 있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그리고 나서 공유 결합을 잇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이때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물어볼까요? 예찬? 위치 에너지가 뭐죠?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그럼 대뜸 위치 에너지가 뭐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 오빠 이름이? 홍우. 저 위치 에너지가 뭐죠? 보존력장. 좋아요.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생뚱맞게 팍 묻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을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그 교수들은 그 학술적으로 용인된 전문 용어를 활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의를 막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위치 에너지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얘는 두 입자 간 인력과 청력을 에너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입자 간 인력과 청력을 에너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물리 시간에 이런 말 배운 적 있어요? 예를 들어 힘 이런 말 배운 적 있죠? 있죠. 자 그리고 변위 이런 걸 배운 적 있죠? 그리고 힘과 변위는 무슨 물리량이라고 하죠?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벡터예요? 벡터죠, 벡터. 예찬? 물리 배웠죠? 피직스 배웠죠? 벡터 알죠, 벡터? 그래. 아무 반응이 없길래
벡터를 처음 들어봤나 싶어가지고. 벡터 알죠? 그래서 이 힘하고 변이는 둘 다 벡터입니다. 벡터. 이 두 벡터를 이합 이렇게 하는 그 연산 방식을 뭐라고요?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힘하고 변이를 내적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이제 그죠? 일을 하기도 하고 약간 넓은 표현으로 이걸 에너지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네? 맞죠? 자, 그런데 요놈의 이제 이 변이가 요놈의 힘이 변이에 따라서 힘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럼 힘이 일정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힘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 변이 각 미세 구간에 따라서 따로따로 내적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일이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맞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힘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힘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마찰력, 수직항력, 보존력, 힘이라는 표현들은 억수로 많잖아요. 만류인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 힘 자리에 만약에 인력이거나 아니면 청력이거나 힘 대신에 그 힘 중 여러 가지 힘 중 인력이나 청력이 있을 때 어떤 경우 이렇게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있을 때 그걸 변이에 대해 이렇게 연산한 걸 요 또한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힘이니까요. 힘하고 변이를 연산해서 적분한 걸 에너지를 할 수 있는데 하필 이때 힘이 인력이나 청력이면 이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그 정의를 배운다고요. 배우는데 막상 위치 에너지가 뭐냐고 물으면 되게 대답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 옛날 제자들 중에 막 국가대표 했던 애들도 막 되게 많은데 걔들한테 얘네들아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당장 막 바로 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 입시에서는 그 교수들이 이런 걸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라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인력이나 청력이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결국 저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인력이나 청력이 0이 되면 0을 적분하면 뭐예요? 0을 적분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없는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중에 이상기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상기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이상기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이상기체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0이라고 하거든요. 왜? 입자 사이에 뭐가 없으니까요?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으니까요. 알겠죠? 이런 모든 정성적 표현들이 다 이런 물리학적인 정의에서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학적 정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인력하고 청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정의해낸 에너지라서 이 위치 에너지는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갖냐면 바로 입자 간 거리의 함수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항상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에너지 표현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이 거리는 사실 또 누구에도 영향을 주냐면 인력하고 청력이 바로 거리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아시다시피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거리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왜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멀어질수록. 거리 멀어지면 인력 커져요, 작아져요? 크기. 작아지죠? 거리 멀어질수록 청력 커져요, 작아져요? 또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가 거리에 대한 변수니까 이걸 적분을 한 결과도 거리에 대한 변수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표현 기억나요? MGH 배웠죠?
mgh 이런 표현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g 한 다음에 r분의 m1, m2 이런 표현도 배웠죠. 위치 에너지라고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1 kx 제곱 이런 표현 배웠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위치 에너지에 보시다시피 이거 뭐예요? 뭐 어쨌건 거리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거리고요. 이것도 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치 에너지 표현에는 항상 무엇이 거리가 변수로서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찬 알겠죠? 그렇죠? 오빠도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요 기본적인 표현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요거 조금 지울게요. 그래서 요 표현 여기 지금 그림을 좀 그려야 돼서 A.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거리, 위치 에너지.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수소 원자끼리 만나서 수소 분자가 되는 이 반응의 미케니즘에 대한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0인데, 자, R이 뭐냐면 두 입자 사이 거리예요. 그래서 두 입자 사이 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어진다는 얘기고, 두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입자 간 거리가 0이다. 이건 다른 의미로 이제 뭐냐면은 일종의 핵융합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두 원자가 아예 그냥 융합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를 0이라고 둔 건데, 뭐 실제로 그 우리의 보통적인 어떤 물리 현상에서는 핵융합 돼요, 안 돼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되지만 가상적으로 이제 그 핵융합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를 원점이라 두고 거리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자, 이런 표현들, 이런 우물 형태의 어떤 그래프들을 본 적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상황은 뭐냐면, 바로 여기를 이제 1이라고 쓸까? 동그라미 1 이렇게 쓰자. 2, 3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가 여기 있는 미케니즘상 1번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2번의 상황이고 여기가 3번의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입자 간 거리가 극도로 멀다. 그럼 입자 간 거리가 아주 멀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가 0으로 수렴해. 언제? 거리가 무한대로 멀어질 때.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치 에너지는 누구의 변수라고 했어요? 아니, 누구의 함수라고 했어요? 거리에 대한 함수라고 했죠. 이때 어떻게 되냐면 멀어질수록 인력과 청력은 그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청력은 매우 작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력과 청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적분한 위치 에너지도 크기가 아주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첫 번째 특징은 두 입자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0으로 수렴해가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럼 저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예요. 바로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청력보다
인력이 더 커집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서 크다 작다는 크기라고 생각합시다. 크기. 자, 이거는 두 입자 사이가 무한히 먼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상태는 두 입자 사이 거리가 그냥 적절히 가까워져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무조건 인력이 더 크거든요. 왜일까요? 왜 무조건 인력이 더 클까요? 형, 왜 인력이 더 커요? 적당히 가까워지면. 핵이랑 어. 전자 간의 인력이 우세. 아,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우세해서 전자하고 전자 간 척력도 커지지 않을까요? 전자는 어. 넓게 퍼져 있으니까. 아, 전자는 넓게 분포돼 있다. 분포돼 있다. 아, 좋아요. 자, 예찬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인력이 더 크거든요. 왜 무조건 인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찬, 뭘까요? 자, 이렇게 답합니다. 자, otherwise가 무슨 말이죠?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otherwise는 되려 누가 더 크다면? 척력이 더 크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주의 H2 분자 형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수소 분자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어쨌거나 수소 분자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으면 이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두 원자가 멀리 있다가 서로 인력 척력 없는 상태로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진 상태에서 만약에 척력이 더 크다고 하면 뭉쳐지겠어요, 안 뭉쳐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뭉쳐지지도 않으면 세상에 수소 원자보다 더 큰 물질 체계가 있는 걸 설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누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인력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여튼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잠깐 이제 하나 표현을 좀 해보면 인력과 척력의 방향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과 척력을 어떻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방향을 표시를 하냐면, 저기 이제 인력과 척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입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입자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간단한 퀴즈. 자, 하나의 입자에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 얼마? 입자가 하나 있어요. 네, 입자가 하나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 무조건 0. 알겠죠? 그 입자가 전자가 됐건 아니면 행성이 됐건, 알겠어요? 극도로 큰 물체가 됐건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가 됐건 딸랑 입자가 하나 있을 때는 인력 척력이 나타나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인력이나 척력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입자가 2개 이상인데, 이때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2개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시점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하나를 종점으로 정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시점과 종점이 있으면 수학적으로 뭐를 하나 정의할 수 있죠?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으면 수학자들은, 이제 물리학자들은 항상 이걸 정합니다. 바로 방향 벡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를 항상 이 방향을, 이 화살표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자,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느냐? 둘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둘이 서로 밀어낼 수도 있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수학적으로 정해놓은 방향 벡터하고 누가 방향이 같아요? 청력이 방향이 같죠. 그래서 청력의 방향을 항상 뭐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 방향이 항상 플러스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인력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 물리학자들이 청력과 인력을 방향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인력은 항상 마이너스, 청력은 항상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합력에 대한 크기 표현, 그 합력에 대한 크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F 토탈.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바로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을 크기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크기만으로 표현을 하고 그 인력하고 청력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항상 인력 앞에는 부호를 뭘 넣어준다? 마이너스. 청력 앞에는 부호를 뭘 넣어준다?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상호작용,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힘들의 전체 힘은 항상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으로 표현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방향 표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죠? 물리학 시간에 이거 안 배웠어요? 그 서울과학고 교과과정에 피직스라는 과목이 있죠? 있죠? 그래. 예찬이가 세종? 아니 한성. 아 세종? 아 세종. 아 그렇지. 예찬이네 학교에도 거기 있죠? 그거.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반갑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죠. 배웠죠 예찬아? 그래. 근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포커페이스 세종. 뭐야 예찬이. 자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입자간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인력하고 청력 중에 이 경우 여기에서 인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또 어떤 표현을 하나 쓸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뭐 편의상 1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고 자 위에 지울게요. 2 자 위치 에너지와 인력 청력 사이의 관계. 자 어떤 관계식이 하나가 있냐면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미분하고 싶어요. 자 위치 에너지는 미분을 한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왜? 바로 거리에 대한 함수니까요. 물론 뭐 거리하고 관계없는 x, y, z 이런 걸로도 미분할 수 있지만 함수 관계가 아닌 걸로 미분하면 0돼 버리니까 뭐 유즐리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닝리스 하냐 의미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가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인력 빼기 청력이 됩니다. 청력이 됩니다. 이 관계를 우선은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내가 물리학 수업 들은 지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20년이 뭐야? 훨씬 더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수식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뉴토니안 띠오리움 한이 있는데 나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저거 배운 이후로 2번 다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저거 관련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그건 못해요. 나중에 물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어쨌건 저 관계는 외우고 있으세요.
외우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때 쟤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그럼 그건 실용적으로 뭘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겠죠? 맞나요? 접선의 기울기겠죠? 그럼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짜잔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인력 청력이 만약에 인력 빼기 청력한 게 저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이게 양수가 됐다고 하면 이건 뭘 의미일 거다? 인력하고 청력 중 인력이 우세하다는 뜻일 거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인력하고 청력 중 인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라는 수학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인간의 어떤 실험 관찰을 통한 직관은 뭐냐면 무조건 H2 분자 같은 수소 원자보다 더 큰 녀석이 나타나긴 해야 돼. 나타나긴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무조건 누가 더 커야 돼? 인력이 커야 되겠지. 그럼 인력이 더 커야 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패턴에 이런 식으로 양수가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더 커져야 되겠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패턴이어야 되겠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패턴이어야 돼. 뭐일수록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죠? 예찬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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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가 드디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 그랬어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줄게요. 예찬이 지고 되겠어요? 예찬이 안 적어요. 예찬이 다 외웠어요? 심심하니까 좀 적어봐요. 홍우도 평소에 필기 잘 안 해요? 해요?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래요? 진짜요? 예찬이 평소에 필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필기 안 해요? 학교에서 하는데 이 내용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미안해요.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얘기들 한 거 미안해요. 필기를 좀 하세요. 필기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깊은 내용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진짜로? 최근에 되게 인기 있는 표현 중에 몰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몰입? 그래서 어떤 그 서울대 교수님께서 몰입하면은 막 엄청 일의 효율이 올라간다. 막 그런 해고 막 무슨 책도 쓰고 해갖고 막 유튜브, TV 이런 데도 나오고 막 학생들이 그 교수님 책도 사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찬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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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한국어로 바뀐 학교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워낙 옛날 내가 고등학교 갔지? 92년에 들어갔거든요. 92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영재학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부산에 부산가고 하나
뭐 그렇게 각 지역마다 과학고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대충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2학년 한 37, 했어요. 화학 학과도 보니까 봤어요. 학교 화학 화- 근데 근데 대학 보고 하는 대상으로 왜 사람 별로 없어요. 자리 90 오면 수제로 이렇게 뭐 스탠퍼드, 하버드 이런 수 있어요. 이렇게 녹 뭐, 그래서 나 공부는 내 나도 방법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느 이런 말은 아니 무슨 말 알겠죠? 그 교육을 하는 방법이
대해서 끝 생각하지 마. 잘 봐봐. 내가 몰입도 였고 심지어 팬이 이제 채널 를 취하다가 이따 수업 이걸 했을 저 나도 그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어떤 기회는 미션을 햄버거 좀 중에서 못 알아. 내 생각엔 그게 왜냐 그 단어 보면 그 단어 속에 흘러 그럼 내가 억지로라도 그 개념에 붙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발전돼 있지 않아요. 생명체 중에 이게 가장 진화한 생명체가 누구예요? 보디 생명체. 불 들어봤어요? 키워본 사람? 아니면 고양이 고양이 본 적 있죠? 자, 이런 알겠어요? 인간의 몸이 가장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진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1대1 고민 뭐 이길 수 있... 고양이한테는 이기겠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인은 다만 인간의 어디 증거라 한 특별한 두 군데가 인간 브레인 말고요. 보디에서 여기서 다른 생명체들과 비교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진화되어 있고 고양이보다도 더 많이 진화되어 있는 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보디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고 생물을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미토콘드리아 뭐 골지체 이런 거 외워서 뭐 하려고요? 네, 바로 손이에요. 손 중에 어디? 손가락하고 손목이요. 이게 곰 힘 세죠, 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호랑이 이렇게 앞발에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 앞발에 맞으면 두 개로 골절돼야 하겠어요? 죽어야 하겠어요? 그 다음에 고릴라 이런 데 힘 세죠. 근데 놀라운 건 손가락 힘이 제일 센 동물은 휴먼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놓고 보면. 그래서 휴먼은 손가락하고 손목이 굉장히 진화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손가락하고 손목이 진화됐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겠어요? 바로 미세한 작업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진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목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움직임이 필기예요, 필기. 그럼 필기를 하면은 손가락도 움직이고 손목도 움직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자극되겠어요? 역으로 뭐가 자극되겠어요? 브레인이요, 브레인. 브레인 자극된다고요. 전 영역이 다 자극돼요. 이걸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뇌가 굉장히 뇌 신호가 활발해져요. 뇌 신호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진짜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적어도 나보다 잘하려면 필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홍호, 나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나보다도 잘할 자신 있어요? 나보다도 잘하려면 필기는 좀 하셔야지. 알겠죠? 알겠죠? 어. 음. 이준성이라는 학생 아세요? 준성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창원 살고 예, 준성이. 어떻게 알아요? 제 사촌 형이에요. 아, 진짜로요? 창원, 그 준성이, 경남 갖고 다닌 준성이요? 네. 그럴 거예요. 그 약간 지니어스키 있는 걔요? 네. 진짜로요? 아니, 내 수업 듣거든요. 저번 학기 때 들었고 이번에 이제 3학기 2학기 되면서 이제 종강을 했는데, 그래요? 오, 그렇구나. 자, 홍우? 무슨 홍우죠? 최홍. 아, 최홍. 알았어. 오, 준성이한테 최홍우 만났다고 얘기해줘야지. 오, 반가워요? 반가워. 아니, 그 집안이 다 똑똑한 사람인가 보구나. 알겠습니다. 아, 그럼 한 살 차이 나는 거예요? 준성이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아, 내가 그거 경남과학부 학생들하고도 수업하는데 거기에 이제 똑똑한 강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약간 되게 참신하게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누가 봐도 어머 쟤는 천재여야 해. 뭐 이런 타입의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적어요 좀 제발 알겠죠? 적어요. 그리고 부담 없이 적어요. 그리고 적고 나서 두 번 다시 안 봐도 돼. 대신 적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썼죠? 자, 그다음 지운다. A. 자, 요거 하고 살짝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목이 있구나, 진짜. 자, 3. 자, 3은 어디냐면 여기. 자, 저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3은 위치 에너지의 최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여기가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 자,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나타난다는 바로 이제 뭐냐? 두 수소 원자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것이겠죠. 맞아요? 목이 물었어. 목이.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또 하나 물어봅시다. 헝흐? 이게 무슨 말이야? 저기 무슨 말이야?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그럼 저 말이고. 저기 그냥 저거. 인력과 어. 청력이. 그거는 이제 방금 저기서 했고. 가장 안정한. 이게 원래 전문 용어거든요. 더모 다이내미컬리 스테이블
이거를 가장 안정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저 thermodynamically stable이라고 하는 저 그 전문 용어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예찬 저기 뭐예요? thermodynamically stable. 뭐기? 예찬 저기 뭐예요? 안정하다라는 말을 선생님들도 쓰고 강사들도 쓰고 학생들도 쓰고 하는데 이 안정하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가장 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관찰자에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거, 가장 자주 나타나는 거, 그런 대상에 대해서 thermodynamically stable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단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수소 원자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상태인데 사람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상태, 그게 뭐예요? 바로 H2 분자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자, 적어도 지구에서는 수소가 원자 상태로 있어요, 분자 상태로 있어요? 분자 상태로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 상태를 인간이 관찰하는 것보다, 아니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수소를 가져다가 막 열을 막 가하고 막 열을 가한다고 하면 한 2000도씨 이상 가열해야 되고요. 아니면 자외선 같은 걸 쪼야 되는 건데 그런 건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쓱 보면 수소가 어떻게 있냐고, 수소 분자로 있죠. 그거를 thermodynamically st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치 에너지상으로 최소 일대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자, 분자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원자하고는 다른 어떤 상황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뭐로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어떤 입자들이 있잖아요. 입자들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입자랑 어떤 관계를 형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 입자는 저 입자와 관계가 맺어졌다를 우리는 시각적으로 뭐로 알 수 있냐고요. 부피요? 아, 부피. 오, 부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거기 저기 기숙사 학교 다녀서 알지만 그 학교들 가면 수없이 많은 커플들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막 깨지고 새로 생기고 하죠. 나도 그런 기숙사 학교 다녀봐서 다 알아요. 알겠죠? 다 알아요. 자, 이때 그 학교 다른 친구들이 있지만 이게 잘 아는 애도 있고 잘 모르는 애도 있을 수 있죠. 혹은 뭐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문득 봤는데 식당에서 봤는데 둘이가 가까이 붙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알겠어요? 뭐 그러려니. 근데 갑자기 독서실 근처에서도 둘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운동장 옆에 산책하는 길에도 둘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둘이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 친분이 없어도 내가 볼 때마다 계속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예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둘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도 둘이는 뭐 하는 사이에 예찬아? 무슨 말 알겠죠? 자, 홍구야,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봐. 어떤 입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나타났다를 시각적으로 뭐로 확인한다고요? 바로 일정한 결합 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를 우리가 뭐냐면은 화학에서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가 나타날 때를 그걸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찬 알겠죠? 그렇다면 두 입자 사이에는 왜 일정한 거리가 나타날까요? 그 일정한 거리가 나타나는 상황을 아까의 상호작용력으로 표현하면 아까 홍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정한 상황을 아까 홍우가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정한 거리가 나타나는 상황. 아까 홍우가 뭐라고 했잖아요. 자, 두 입자가 일정한 거리가 나타난다. 만약 이 상태에서 둘 사이에 인력이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이 더 크면?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럼 그 순간이 일정한 거리가 아니죠. 그 순간에 만약에 청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 둘은 더 멀어져야 되죠. 그럼 그 순간은 일정한 거리가 아니죠. 그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호작용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순간 인력하고 청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 밀어당기는 힘의 균형이 생기면서 두 입자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면 아까 저 일 에너지 정리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0. 잘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짜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면서 수소하고 순소가 이렇게 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때 이 둘 사이에 그 일정한 결합 거리, 그 일정한 결합 거리가 뭐로 나타난다? 저기서 아까 0.57 옹스트롬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뭐 이런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 실험에서 데이터 측정했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 0.57 옹스트롬 해당하는 좌표가 바로 여기라고. 그리고 요 거리를 뭐로 치환하기도 한다? 이렇게 R2로 치환하기도 한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목이 물었죠, 자기 목이. 진짜 목이 진짜. 목이 너무 싫어. 예찬이 안 물었어요? 그래?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언제부터?